이제 전략 수리 프로세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그죠? 전략 첫 번째 단계가 상황 분석으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은 주로 이제 자료 수집이란 말로 시작되죠. 자료를 수집하는 어떤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딱 꼬집을 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그 분류하는데 주로 이제 유용성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료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유용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용성이 낮았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모집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는데 그래서 1급 A급 자료를 B급 자료, C급 자료 이렇게 나눠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A급 자료는 마케팅 리서치라든가 직접 그죠? 직접 그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이런 것들이 A급 자료가 되고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비한 데이터다. 얘기는 직접 아주 그 치밀한 어떤 그 자료 분석과 한마디로 여러분 논문 쓸 때 하는 그 막 리서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자료다. 그래서 A급 자료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에 이제 B급 자료는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이제 그 이렇게 공개된 연구 데이터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광고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 같은 데서 발표하는 태도와 의견 조사 같은 거 아니면 국가가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조사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 B급 자료도 해당되고요. 또 최종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도 B급 자료에 해당되는데 이 B급 자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우리가 말로 B급 그러니까 왠지 뭐 좀 약해 보이는데 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A급 자료는 실질적으로 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직접 이건을 위해서 조사한 타겟을 해서 하는 그런 거가 이제 A급이고 B급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지만 A급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낮은 단계로 봐서 B급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C급 자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연 같은 데 나오는 또 원고라든가 뭐 리포트들 이렇게 또 뭐 통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고 주로 이제 이 C급 자료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가 되게 많고요. 그 이상 뭐 D급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분석할 때 자료 조사는 수많은 자료를 아주 골고루 조사하지만 그 자료에 대한 어떤 유용성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나눠서 관리하고 주로 A급으로부터 가장 먼저 그렇죠. 그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B급으로 가서 이 B급의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C급을 또 이용해서 분석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분석에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 이 데이터 이게 세 가지 A급, B급, C급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어떤 그런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모으면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특성이 충분히 되는 데이터, 어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회 요인을 찾는 이런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스왓 분석 같은 거 이런 걸 주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강점 어떤 것들인가를 이 재료들을 통해서 찾는 거고요. 그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찾아가지고 강점이 대외적인 속성과 대내적인 속성에서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또 이제 약점은 대외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떻게 약점이 되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기회 요인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비, 비록 약점이라 하더라도 그 약점이란 얘기는 고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그거의 개선을 원하는 것들이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약점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강점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강점으로 바뀐 그것을 우리가 특성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됐든 아니면 강점 중에서 강점이 더욱더 대외적인 환경과 대내적인 환경 속에서 우뚝 솟은 그런 가치를 발휘한다. 그러면 그거는 최고의 기회 요인이 되고 그 기회 요인이야말로 제품의 특성이 되고 그 제품의 특성은 바로 제품 컨셉이 되고 그 제품 컨셉을 통해서 고객의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게 되면 그것이 어떤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상황 분석했던 걸 통해서 기회 요인을 찾고 그렇게 기회 요인을 찾은 것 가지고 마지막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액기를 찾으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컨셉이 되는데 그 컨셉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가설을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목표 설정에서 이 가설이라는 것은 가설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이론이 아니고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그
가설은 예측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찾는 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설은 어느 정도 상상력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고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요인을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게 가설이고, 또 글을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 가지고 뽑아내는 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설정할 때를 가설을 뽑아서 이제 가설의 단계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목표 설정에는 번뜩이는 생각, 뭐 특정 아이디어, 뭐 프로치 등 이런 것들을 경험 패턴 속에서 이렇게 넣어보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찾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목표 설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사실 뭐 안 중요한 단계는 없죠. 그러나 이 목표 설정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 개발 단계. 이게 이제 발상 단계고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주로 이때가 이제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케치를 하게 되고, 사실 러프 스케치, 썸네일 스케치, 컴퍼니시브 넣어가는데 이 전략 단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전술 단계에서도 하고 똑같이 단계로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러프 스케치나 썸네일 스케치를 전략 수립 단계에서 하게 되면 그건 그림으로 한다기보다는 거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스케치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아이디어 발상 넘어가게 되면 비주얼로 바뀌는 스케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 개발 단계를 통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창안의 단계가 만들어지고, 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나면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 단계, 연합의 단계 또는 컴프리시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괜찮은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통합하게 되면 마지막에 집행하고 만들어가는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6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기회 찾기로부터 기회 단계 2개가 됐네. 기회 찾기가 아니고 이거 뭐죠? 이거는 상황 분석이죠. 상황 분석에부터 5자예요. 상황 분석부터 기회 찾기로, 그다음에 목표 설정으로, 전략 수립으로, 집행 실제 이런 거로, 평가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세싱이 이어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빨리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목표 설정, 상황 분석이 끝난 다음에 목표 설정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는 보게 되면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의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면 쭉 뒤에 가게 되면 여기 다그마 이론이 다그마예요. 요 이론이 이제 어떤 거냐를 여기서부터 설명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타겟이 분명하면 여러분 일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죠? 분명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는 건데,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 막연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자의 능력이 아주 명쾌한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일이 편해지는데,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목표 타겟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고나 이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 타겟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는 항상 정확한 어떤 예상을 고객을 딱 어떤 좁아져 있는 어떤 특성, 어떤 고객층을 분명히 뽑아내야 돼요. 아무나 막 모두가 다 우리 타겟이 아니라는 거지. 꼭 필요한 목표 타겟을 뽑아내는, 예상 고객을 뽑아내는 그런 게 분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수단, 여기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 이 최적의 수단,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최적이란 말은 가장 적합한 그런 기준, 그게 이제 목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함으로 해서 완성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어떤 결정체, 그게 기준, 그 수단, 기준, 그게 바로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목표는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 필요와 일치점을 찾는다. 뭐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없네. 기본적으로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어떤 필요가 이렇게 한 곳에 만난 고지, 가장 잘 만나는 지점, 고지점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회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랬고, 그 기회 요인 가지고 이제 목표를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한 그 목표한 대상층이라는 얘기는 타겟
메인 타겟을 메인 타겟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최적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목표 설정의 기본이다. 주로 이제 우리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제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상의 목표를 첫 번째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팔기 위한 마케팅상의 목표 이렇게 말하면 깝깝해지는 게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디자인의 기본 전제가 돼버리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팔아라고 이렇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는 마케터가 하는 거죠. 그죠? 마케터가 하는 거고 우리는 마케터가 잘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디자인은 마케터가 제품을 아주 강력하게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고 광고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판매에 있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역할로 가는 건데 그 역할들이 아까 앞에 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효과 단계, 소위 말해 주의, 그죠? 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지각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학습하게 되고, 이 단계, 그 단계, 그 단계 하나하나를 목표에 우리는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분명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를 촉발하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목표 여기 때문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에 진행되는 단계고 하나하나가 목표차. 1단계로 목표는 1단계까지 간다. 목표는 2단계까지 간다. 3단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광고의 목표는 디자인 목표는 계단 2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다. 3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목표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그림도 그런 차원에서 그려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그마의 이론, 요게 아주 핵심적인 목표 이론의 기준인데, 이 다그마라는 건 DAGMAR은 Defining Advertising Goals for Measured Advertising Result. 그래서 광고 결과의 어떤 이거를 평가라고 할까? 광고 결과의 평가, 그죠? 이런, 아니면 평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이런 대로, 뭐라고 그럴까? 평가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목표를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다그마.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분명하게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의 목표를 찾아내고 만들어야 된다. 이 핵심은 다그마 이론은 분명하게 결과를 딱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셀이 주장했던 이론인데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관한 이론으로 커뮤니케이션 목표란 명확하게 정의된 고객에게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수준. 일정 기간이라는 얘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기간, 뭐 3개월, 2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마케팅 현장에다 내놓고 보여주는 기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까지 얼마만큼 제품을 알게 한다든지 진열장에서 얼마나만큼 제품을 뭐 기억하게 한다든지 먹어보게 한다든지 이런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인가 하는 수준.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다그마 이론이에요. 다그마 이론. 한마디로 다그마 이론의 핵심은 일정 기간과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 목표에 대한 이론이다. 이제 요걸 잘 설명해 놨는데 전기 세탁기를 사용하는 3천만 명의 주부 중에서 의류용 세제라는 그 어떤 A라는 제품은 거품이 매우 적고 때가 잘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부인들, 주부들의 그 어떤 비율을 현재는 전 국민의 3천만 중에서 10%만 한 300만 정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1년 동안 광고하고 난 이후에 한 400만 정도가 아니죠. 이게 10%가면 300만이죠. 300만에서 40%되면 1200만이네. 1200만으로 증가시킨다라는 목표. 굉장히 구체적이죠. 1년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 1년 기간이라 그죠 정해야 되고, 다음에 일정 수준 10%에서 40%만. 그러면 실제로 목표치는 30% 되는 거예요. 30%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30%를 증가시키는 수준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디자인 목표를 이렇게 세우자는 거죠. 뭐 세계 제1의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뭘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명확하게 딱딱 그 기준을 정해서. 근데 요 몇 퍼센트 올리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이제 기준이죠. 보면 때가 거품이 적고 때가 잘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주부. 요게 이제 구체적인 그죠? 엑기스죠. 요거는 조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 거품이 적고 때가 잘 빠진다라고 느끼는지를 물어보면 돼. 그죠? 그러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분명히 가능하잖아. 그죠? 딱 구체적으로 조사가 가는 거죠. 그 결과를 측정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결과를 측정. 그죠? 결과를 측정 가능해진. 이런 거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과 명확한 도달 거리와 기간 및 달성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세운 광고 계획을 커뮤니케이션 목표라고 한다. 이 목표의 목표. 목표는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목적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맞죠?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리고 달성 가능성도 없어요. 목적은 달성 가능하지 않고 그걸 향해서 계속 출발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향해 가는 게 목적이라면 목표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달성 가능하고 그걸 달성해야만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세우는 광고 목표는 디자인 목표는 실적에 굉장히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도 명쾌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명쾌해야 되고 계획도 명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쭉 여기 6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 명료해야 된다. 뭐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그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속에 그 측정하는 방법이 딱 설명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달성 기간 몇 달, 몇 개월 분명하게 명쾌해야 된다. 그다음 충분한 타겟이 분명해야 돼. 어떤 누구가 여기서 보면 여기 보세요. 의료용 세제 이 3천만 원 주부 이게 전부 이 타깃이 아니잖아. 이건 타깃이 아니고 이 많은 3천만 원 중에서 의료용 세제 A는 거품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주부, 그렇게 생각하는 주부, 여기 사람이 타겟이야.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한 타겟 정의라는 얘기 바로 그 타겟이 그렇게 명쾌하게 타겟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뭐뭐 하는 사람들, 우리 거를 좋아서 우리 걸 이용해서 뭐뭐 할 사람들 이렇게 딱 아주 구체적인 정의, 그게 메인 타겟 그렇게 딱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충분한 타겟이 그래야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만 뽑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전체를 조사하되 그 중에서 우리의 이런 타겟 기준에 되는 거를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돼. 여러 가지 질문하면 그것도 물어봐서 그걸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만약에 1000명을 했는데 200명이 우리 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200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요 200명이 우리의 메인 타겟이 나머지 메인 타겟이 아니란 얘기야. 이 사람들의 성분을 가지고 요걸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20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결과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 600명이나 800명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메인 타겟은 우리 목표와 직접적인 연결되고 관계되는 거야 되고 그래서 그네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그게 바로 목표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돼서 목표에 대한 관점 좀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현실성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야 되고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몇 퍼센트의 기준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가 변화되는 건 기준이 평하게 정확해야 된다. 이것이 목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마케팅 목표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케팅 목표는 기업에서 그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걸 판매하고 광고하고 판매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을 이렇게 뭐 취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환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마케팅 목표가 거기 그 큰 측면에서 목표라면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이 마케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거죠.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목표로서는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광고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그게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 광고 자체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좁은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광고 목표란 광고 자체만으로 무리 없이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다.
다음에는 목표와 목적의 구별을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 목표는 굉장히 어때요? 좁은 의미에서 세운 실천 가능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그것이 목표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돼야 되고 수준이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제시가 된다면 목표는 목적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 존재의 이유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내 탄생의 목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목적이란 브랜드에 대한 호의도의 향상이라든가 장기간 거쳐 계속 추구해야 될 끝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광고 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광고 전략은 이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전제 계획 같은 게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전략. 그죠, 전략. 이 전략이다 보니까 전략과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이거 추진해가는 게 전략적인 측면이고 그 방향성을 지시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게 전술로 이어지는 거고 이런 단계로 보시면 이해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은 대충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요 사례 문제를 5개를 이렇게 내놨어요. 연구 예제, 그죠? 요거까지 포함하면 6개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정답을 제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놨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제 풀이를 해놨고요. 여러분들 요걸 푸시고 요거에 대한 답을 또 처음에 이해 못할까면 대충 이렇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요거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거와 다르게 여러분 개인적인 또 어떤 관점에서 이거 그냥 풀어보세요. 공부하시는 거야. 쭉 다 풀어보시고 쭉 풀고 마지막 요거만 문제 1이 있어요. 요거는 오늘의 과제예요. 그런 것이. 근데 여러분들 요거 다 세밀하게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과제로 들어가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요 문제를 제가 질문 방식으로 이렇게 내놨으니까 목표랑 디자인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요거 한번 제출하시고 여러분 책에다 요건 다 한번 푸시고 지금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11주차 과제는 요거만 제출하시면 요거만 제출하시고 나머지는 책에다 풀어보시라. 자, 여러분들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실습하는 시간을 갈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